네, 이어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유망 탑3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종목 못 받았잖아요. 그 종목을 첫 번째로 이제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지난주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급등해서 아깝다 하고 저도 봤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예. R 서포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서포트는 그 원격 지원, 또 원격 제어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비대면 교육, 저희 집에도 지금 중학교 학생 2명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최근에는 학교를 나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교육으로 원격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이런 관계로 3분기 누적 보니까 연결 매출액이 412억 원, 영업이익이 167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40.5%가 나왔습니다. OP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그 매출액 증가폭 대비해서 수익성 개선폭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그 원격 수업이라든지 또 줌, 화상 회의, 또 기업들이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은 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향후에 메타버스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상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머리도 좀 또 빗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불편함이 좀 없어지겠죠. 진짜 재택근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향후에 화상회의, 웹세미나 또 AI 사업 이런 것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좀 눈에 띄는 점은 이 회사 R서포트의 2대 주주가 NTT 도코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신사, 잘 아시는 일본 통신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에서 64%가 해외 매출 비중인데 이 중에서 일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NTT 도코모와 함께 일본 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광고가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230억 그리고 270억 원대로 예상되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지금 13,000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8,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업사이드 폭은 꽤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R서포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테마주가 오늘 2번 등장하네요. 앞서서 차 소장께서도 비트컴퓨터 말씀 주셨는데 R서포트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어디에서 힌트 얻어오셨어요? 네, 두 번째는 DDR5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DDR5 관련해서 아비코 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DDR5가 이제 본격 시작되면서 향후 4년 동안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DDR5 그러니까 메탈 파워 인덕터 그리고 모바일용 고사양 파워 인덕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고객사 내 점유율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고부가 인덕터는 이 OP 마진,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존 제품 대비해서 2배에서 4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널 인덕터는 기존에 이익률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생산 시설의 재배치로 이런 효율성이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또 하나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들이 그동안에 자회사가 반도체, 이 후공정 부품을 임가공을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도 그리고 손익 개선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보시면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흑전하면서 올해 37억 원 정도 전망되는데 내년은 142억 원, 또 그 다음에는 2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것, 결국에 DDR5의 4년 사이클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금융 투자가 목표 주가 14,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0원대 초반이니까 역시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이제 차세대 D램으로 꼽히는 DDR5 전환 수요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고 최대 수혜주로 아비코전자 많이 이제 증권사에서도 꼽고 있는데 긴 호흡으로 관점에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탑3 종목 받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급등이에요 오늘. 네, 이 아이폰 13 그리고 삼성의 폴더블 폰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향의 또 중소형 부품 판매도 증가도 긍정적인데요.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0%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객사의 그 대형 또 중소형 OLED 출하량이 이제는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런 그 고객사 안에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양호한 실적이 전망됩니다. 또한 그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복합 방열 시트라든지 또 디지타이저 이런 필름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 목표 주가 또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4,800억 원대, 영업이익도 900억 원대를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5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하게 되면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관전 포인트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한토증권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보고서 내 탑픽 섹터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디스플레이 탑픽이 바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한 13%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접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약에 설정을 해주신다면 대략적으로라도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 마침 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가격대를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목표 주가가 55,000원이니까 지금 뭐 4만 원대 이제 중반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결국에는 어떤 보통 주식을 하실 때 저는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그 가격에 못 사면 예. 사놓고 빠지면 더 살 수 있지만 못 사면 올라가는 경우는 아예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좋고요. 또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어느 가격에 딱 팔고 나서 올라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조금 파셔서 흐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든 그런 것 같아요. 흥분할 필요는 없겠죠. 늘 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뭐 부담이 없다고 보셨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오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못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좀 숨통이 트이는 건지 코스피가 강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는 대체적으로 강세 섹터가 좀 우세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탄력도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지금 미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소식이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악화 우려 이런 것들 지금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급 따져보셔야겠죠. 이어진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